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이관우입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시장도 춥고, 그래서 봄인데 봄이 온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전문가님은 꽃 구경 갔다 오셨어요? 봄꽃 구경? 저는 그냥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꽃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꽃구경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추워서 꽃이 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시장도 아직 뭐 봄이 안 된 것 같고, 빨리 다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하기 전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매수 이유, 얼마까지 할까부터 궁금한 사항은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전화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다시 관세장에 본격화되는 거, 이렇게 관세 때문에 그런지, 중국이 반응이 없는지, 중국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뭐 협상할 의지가 거의 한 반반인 것 같거든요. 히토류 수출 중단한 거 보면은 사실 협상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존중을 해주면은 우리도 존중을 해달라. 그러면은 협상할 의지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반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단기 반등의 목표치까지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을 할 것이냐. 그럼 추세 전환을 하려면은 뭔가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모멘텀 자체가 없단 말이죠. 외국인도 매수를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하고 의료 쪽에 아직까지 관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얼마 전에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서는 관세 유예를, 관세 적용을 안 시키겠다고 했지만, 다른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관세에 예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한데, 주식만 10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지금 이 구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면은 이미 단기 고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려있기 때문에, 아니 매수가만 왔으면은 내가 팔고 그냥 속 시원하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지도 멈추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세 전쟁이 아직 3개월 유예한 것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전체 또 협상하는 우방국이 먼저 협상해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할지 아직 불확실성이 많죠. 그럼 이미 주가는 많이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는 박스권에 계속 머물 걸로 보이고요. 이제 트럼프 말도 별로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아직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협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보다는 많이 빠진다면 이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시고, 또 이제 팔려고 그랬는데 못 팔았던 것은 반등할 때 진짜 많이 가겠네, 이익 많이 내가 이러지 말고 본전 내외 가면 그때 비중을 줄여서 다른 걸 간다든지
미리미리 전략을 설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시장이 나중에 다시 좋아졌을 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거는 바로 평상시에 공부한 거나 자기의 또 투자 습관,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좀 돈 버는 방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해놓고 좀 실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종목 진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이제 블루스톰 김님께서 네오셈이네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9,040원 25%입니다. 중장기로 끌고 갈 생각으로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네오셈 9,040원 중장기로 간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졌겠네요. 많이 빠졌네, 그죠? 일단 주가가 이렇게 25년도 2월에 고점 찍고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보니까 고점은 여기인데 16,900원에서 지금 9,000원 왔으니까 한 7,000원 빠졌네요. 8,000원. 8,000원 빠졌으니까 그렇게 뭐 적정하게 빠진 거예요. 대다수 이렇게 빠졌으니까. 작년에 10월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7월달 잠깐 24년도 7월에 잠깐 올라갔다가 작년 상반기 올 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 지금 3,931억 시가총액인데 그러면 이렇게 기업을 물론 사기 전에 이미 이 종목에 대한 것을 다 분석하고 끝나고 시세가 그동안 항상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1년 안에 올해 지금 봄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가 지금 좋다고 생각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좋다고 생각해서 샀을 때 그게 시세에 이미 반영된지 안 된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미 싹 다 한바탕 하고 갔는지, 즉 이미 큰 시장이 열려서 이제는 다시 시간이 지나야 다시 큰 시장이 열리겠던. 예를 들어서 뭐 집안도 마찬가지. 한 번에 잔치가 끝나면 바로 잔치를 열지를 못해, 대다수는. 우리가 이제 소형주와 대형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소형주 같으면 저희 가난한 집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가난한 집에서 한 번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 집안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다시 잔치를 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돈이 많고 부유층들은 돈이 많다든지 그러면 즉 잘 나가는 기업이고, 돈이 쌓여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잔치를 6개월만 한 번씩 열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은 1년에 한 번 열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로 한 1, 2년 사이에 3년 정도 안에 한 번의 급등을 일어나면 잘 안 일어납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잔치가 끝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싸다고 사서 다시 그까지 회복할까요? 상은 끝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기다려도 돈을 못 보고 본전 정도 하면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큰 광풍이 불어닥친 주식은 많이 빠지고 낙폭하대 매매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는 주식은 낙폭하대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꼭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이 종목도 네오셈도 반도체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 쪽이에요. 자, 그러면 CXL 또 수혜주고 하죠. 삼성전자가 CXL 쪽으로 가서 엔비디아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뭐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023년도 12월이죠. 이 주식이 4,000원 정도 내외에 있다가 4배가 올랐어요. 그죠? 저 밑에서 2023년도 6월부터는 3,000원짜리가 5배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주를 사는 게 얼마나 빨리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실적이 아니라 테마처럼 움직이니까, 그럼 내가
초령주니까 등락이 심해요. 그러면 그 심한 걸 내한테 맞는지 미리 알아야 돼요. 나는 저 집이 잔치를 하면 가난한 집에서 잔치를 시작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시작할 때 땡 하면 바로 잔치집에 문 열면 바로 들어가서 다다다닥 좋은 거 음식도 빨리 먹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잔치집에 난 끝까지 후식까지 먹으려고 기다리다 보면 이미 사람들 몰아닥쳐서 음식도 얼마 없는데 다 먹고 나면 후식이 뭐예요? 계속 기다리면 같이 돈을 보태주고 나오든지 아니면 설거지까지 해주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세상 이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올라가는 시간은 CXL 수혜주를 해서 올라가면 얼마 갑니까? 자, 여기가 12월 11일 23년도. 그러면 1주, 4주째 이만큼 왔어요. 벌써 12,000원. 오직 7주째 벌써 여기 왔잖아요. 2달 만에, 2-3달 만에 그냥 시세가 다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세는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사람들 주로 여기서 많이 사요. 아니면 여기서 산다든지.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여기서 첫 번째니까 내렸어요. 공이 떨어지면 첫 번째 튀어오르는 게 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여기 잠깐 또 내려오잖아요. 지금 9천 초반에 사셨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8,900주 이미 다 끝난 주식이죠. 시세가 옛날에 다시 올라가려면 반도체 업황이 조금 이 회사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CXL이 실적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추가 하락이 가능한 거죠. 잘못하면. 그러면 추가 하락하면 밑에까지 또 다시 지지자리 들어갑니다. 반도체 주식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만약에 실적이 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뭔가 있어서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2-3배 더 쉽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지자리까지 내려가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꾸준히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기가 단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 장비는 경기가 나빠지면 반도체도 안 좋은데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 장비 낼 데가 없잖아요. 그럼 적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사신 거죠. 처음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는 원래부터 1,000억도 안 되는 매출을 하다가 작년은 1,000억 정도 했어요. 150, 165. 지금 시가총액이 4,000억 정도 되네. 3,900억. 165개 20배면 3,200억이잖아요. 얼마나 1,000억 가지고 100억도 못 내다가 그러면 이게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가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 분쟁 해가지고 심각해지면 중국은 급격히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3%대로 경기 성장률 낮추는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 경기 종목, 경기 관련 중 중국 간 경기 관련 수수롭게 반짝 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위험한 거였네요. 주식이 내려왔다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만약에 이때부터 그잖아요. 23년도에요. 23년도 여기. 자, 이때 3,000원대예요. 지금도 그러면 3배는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 그냥 반도체 세계 1등은 이제 엔비디아가 시작했으니까 그냥 엔비디아를 $20대 그때 $20 했습니다. 30달러 했어요. 지금도 뭐 3-4배 올리고 와 했잖아. 아무런 매매도 안 해도 그죠? 모르는데 소형주를 했다가 잠깐 올라가 먹고 나면 뭐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세계 최고 기업만 사시면 돼요. 그래야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일 전략 매도하고 대다수 이렇게 기대감 올라갔던 주식 내려왔다고 다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반도체. 그만큼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노모스 백세만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노모스라는 종목이네요. 27,000원에 10% 매수하셨다고 그럽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하셨는데 이 노모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크 기업입니다. 그 엔터테크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국내외 이제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뭐 콘서트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기획하고 개최를 하는 회사거든요. 뭐 이 노모스라는 회사가 그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보니까 차은우
연예인 차은우 알죠? 가수도 했고 그다음에 배우도 하고 있고요. 남미 지역 팬 콘서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는 그 가수 아이유 북미 지역 공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 김혜윤 씨 아시아 투어도 담당했었고요. 김혜윤 씨 같은 경우는 선제업고 티어 그 여주인공이죠.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이 노모스라는 회사가 작년에 그 매출이 63%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3억 증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11억이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코로나 때 그 콘서트도 못하고 발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콘서트 하면은 유명 연예인 뭐 몇 명만 콘서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그 수익성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장성이 꾸준하게 조금씩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은 이런 노모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모스라는 종목이 이제 기술적 부분을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거에 이쪽 좌측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여기 보시죠. 여기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안 터지죠. 지금은 거래량이 안 터지고 거래량이 작은데도 이쪽 거래량을 이쪽 그 주가를 잡아먹고 튀어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시장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기 조정 나온 게 시장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왔고 이익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왔지만 만약에 시장만 아니었다라면 이게 단기 조정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장 때문에 단기 조정이 크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상 밀린다고 하더라도 밀렸을 때 버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막 여기 끝까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나올 때 크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도 점진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런 종목군들은 버틴단 말이죠. 버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노모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지금 우상향 쪽으로 추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추세가 만들어져 있고 단기 조정 여기서 조정받을 때 어떻습니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작죠. 그냥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럼 올라올 때 일단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되돌림이 나오죠. 그럼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격을 좁히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하고 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문제인데 오늘 흐름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5일선, 21선 이렇게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이게 내일 한 번만 더 탁 튀어주고 그다음에 내일 튀어준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기간 조정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작은 봉으로 이렇게 조금 흐름을 조금 횡보 쪽으로 가져간다라면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여기 5월달 쪽으로 가면서 조금 한 번 더 시세를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월봉 보면은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4월달에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래 꼬리 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4월 중순이잖아요.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제 가격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가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를 위해서? 5월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만약에 여기서 배팅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5월달에 다시 또 조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안 치고 올라가고 그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5월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모스라는 종목은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아마 겁나가지고 시장이 빠지니까 여기서 추가 배팅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거 누가 추가 매수를 합니까? 못 하죠.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런 흐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60일선 버티는 게 이게 월봉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월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봉 5월선이 살아있으면은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은 다음번엔 대응이 된단 말이죠. 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23,000원. 23,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 22,800원에서 한 23,300원 정도 이 사이만 딱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그때 돼서 한번 10% 정도만 추가 배팅을 해보세요. 추가 배팅을 하시고 다음번에 또 거래량 없이 2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27,000원을 올라가잖아요.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최소 못해도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팔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22,800원에서 한 23,300원 정도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만 추가 배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 없이 27,000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그때는 급하게 팔 필요 없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5%, 20% 이런 식으로 몇 번 나눠 분할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27,000원을 돌파를 하는데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하잖아요. 그때는 50%에서 3분의 2 정도씩 매도를 하면서 위로 분할 매도를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잘 챙기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잘 들으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김JK님께서 안녕하세요. 대덕전자 2650원 39%입니다. 너무 빨리 추가 매수를 했나 봅니다. 상담 부탁드리면 됐습니다. 대덕전자다. 그러면 2만 원대니까 높은 가격이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샀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뭘 해서 기업이 이익을 내고 먹고 사는지 하고 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고 성장하지 않는 섹터다 그러면 빼버려야 됩니다. 일단 그건 제초도 그래 놓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부를 갖고 있고 그 사업부에 어떤 게 있는지 그게 별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나의 뭐 수십억 수백억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책임으로 100억 있으면 100억을 한 종목 올인해도 되고 1억 있으면 이렇게 해도 천만 올인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확실히 좋은 걸 제일 좋은 걸 고르면 되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물려도 손절하지 않을 주식을 많이 사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주식이든지 아무 때나 지금 마찬가지 그 전에 1, 2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2023년대부터 아무 때나 AI 혁명 주식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로봇 주식들,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 주식 아무 때나 사도 거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고성장 섹터인데 아직 그 시대는 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가 올 게 분명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덕전자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대덕전자 뭐 하는 회사입니까? PCB 만들죠. 인쇄로 기판 만들잖아요. 인쇄로 하면 지금 나온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자제품 다 들어가니까 IT에는 핸드폰도 들어가고 인쇄로 PCB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PCB가 그거니까 그러면 전자제품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전자제품이 언제 80년대도 칼라 TV가 세계 1등하면 그럴 때 아니면 핸드폰 2010년도 갤럭시 나오고 그 전부터 그때는 잠깐 갤럭시가 새로 나오니까 스마트폰이 거기에 기판 다 들어가니까 그때는 고성장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다 싼 거 들어와서 거의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판 회사 몇 개 안 남았어요. 수십 개 있다가 세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2020년도 코로나 때 엄청나게 팔렸다가 IT 이젠 잘 안 팔리면 대덕전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핸드폰 관련된 1등 핸드폰을 핵심 수혜주였는데 핸드폰이 전부 다고 이제는 여러분도 한번 사면 10년도 몇 년 쓸 수 있잖아요. 핸드폰 성장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련 부품주 삽니다. 얼마나 이게 투자자로서 허송세월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2023 잠깐 올라왔다고 여기서 주식은 이렇게 뭐든지 어떤 이슈로 잠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는지 보면 아닌 거죠. 내려왔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렵게 올라갔어. 이때 실적이 잘 나왔대죠.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했다가 나는 초보자일 경우는 아예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니까 2020년 이 섹터를 가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잠깐 먹고 나오겠다는 거면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주식이 경기가 더 나빠지면 지금 7천억인데요.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매출액이. 7천억이 올해 350억이에요. 와, 그러면 영업이익이 20배나 되네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영업이익이 뭐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 성장도 못한 이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영업이익의 가치가 20배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실적 좋고 그런 거 전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거고 성장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을 하기 전에 잘 모르면 공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면 그냥 보고 이래서 이 토마토 홈페이지가 그러면 점검 방송 하니까 지금 제가 그럼 여기 보시면 내려가 오른쪽 보면 이렇게 종목 진단하는 게 다 나와 있으면 토마토 종목 진단. 종목 진단 나와서 내가 여기 대덕전자를 쳐요. 그럼 대덕전자 치면 검색하면 대덕전자에 대해서 저 보면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진단하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대덕전자 하기 전에 요렇게 내가 딱 진단하고 눌러보면 최변 전문가 지금 이야기 옛날에도 이야기했네. 아니 어떤 전문가는 사라 그러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듣고 본인이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노력을 구해도 주식은 깨먹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매매는. 그래서 보세요. 끝없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추세를. 내려간 거 200만 원대고 요 잠깐 사가지고 아니면 여기 샀다 치고 여기서 사야 내려가는 중간에 샀잖아요. 그죠? 아직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월봉상으로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아직 두 번인데 아직 침체권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당연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면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오셔서 이것저것 앞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매력적이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물려도 더 사고 싶은 그런 주식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매도가 아니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시 여기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거래라는 게 있으니까 17,000원 정도. 그래서 17,000원 가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그래서 17,000원 가면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비중도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또한 손절가는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13,700원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시청자님께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D&D 파마. 예, D&D 파마텍. 예, 파마텍, 예. 예, 매수가는 얼마인가요? 48,400원에. 아, 48,000원에 사셨어요? 예, 예.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20%예. 아, 비중 10%요. 그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비만 치료제고 또 뭐 앞으로 거의 괜찮을지라고 좀 더 이야기했었고 아. 또 정부에서 추천해주고 이럴 텐데. 아, 증권회사에서. 예. 예. 자, 제가 그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예. 제가 이 회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의약품 회사인데, 작년에 이제 매출이 3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7%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29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간염,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 다음 퇴행성 뇌질환 등 이런 것들을 그 혁신신약 연구 개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님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래서 이런 회사가 참 좋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잖아요. 그죠? 그 추천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거기에 확 꼽혀버립니다.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냉정한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떠한 종목을 추천했을 때, 그죠? 추천했을 때,
나보다 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고수야. 그리고 전문가니까. 아니, 증권사 애널리스트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추천한 거는 정말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맹신을 해버리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굉장히 크게 진짜 다칠 수 있게 만드는 단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한번 탁 꼽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요. 이렇게 이런 종목이 이런 유망한 유망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흐름이라면은 내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실력이 이 정도까지가 안 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 진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냐 투자냐 이걸 갈피를 못 잡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 그 시청자님들은 대부분 다 투자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 아닙니다. 투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매매입니다. 매매. 예? 여러분들 솔직히 딱 깨놓고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라는 거는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때를 사는 겁니다. 때를 사가지고 진짜 유망한 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전망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100% 200% 이렇게 나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물렸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죽으면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매매예요. 예.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최근에 이제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신 게 잘 사기는 잘 샀는데 이게 참 애매한 구간에서 사버린 거예요. 그죠? 시장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솔직히 딱 깨놓고 이런 구간에서 시장 때문에 겁나서 못 사거든요.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시장이 막 쭉쭉 빠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택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 못 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점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점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점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은 저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저점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저점은 여러분들 저점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점은 못 잡습니다. 저점은 지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벌써 이런 흐름이 나왔구나. 여기가 저점이구나.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저점입니다. 우리가 세력이 아닌 이상은요, 저점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맹신은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점은 지나고 나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렇게 지금 현재 48,000원에 샀다고 해서 썩 나쁘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매수 자체가 시장도 어중간하고 시장이 지금 추세 전환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은 기술적 반등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시장이 말입니다. 만약에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쭉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서는 밀리는 형태가 발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자 보시죠. 차트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죠. 지금 61선입니다. 61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에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구름대 음운구름대죠. 여기 이제 구름이 조금 얇죠. 그죠? 충분히 돌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를 안 하면은 돌파하겠습니까? 돌파 못 하죠. 오늘 거래량 감소됐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갭상승 떠가지고 거래량이 조금 많아졌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줄었죠. 근데 오늘 보세요. 주가가 빠졌죠. 이래 되면 밑으로 또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48,000원에 샀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는
보유하고 가는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매매하는 구간이에요. 매매. 예, 보유하고 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여기 밑에서 이 저점을 확인하거나 이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 그러니까 요런 형태, 짝꿍댕이 형태, 요런 형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저점과 비슷한 쌍바닥 저점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하시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매입니다. 매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셨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48,000원 같으면 한 2,8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는 나신 것 같은데, 뭐 전일 같으면은 뭐 한 6, 7% 정도 이 정도는 나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지만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가 아니라 매매. 예, 수익 구간에서 팔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전망이 나쁜 것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낮은 가격대 사셔가지고 조금 더 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김선환님께서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35,950원 20%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해외에서 가스를 이제 개발하고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한국 뭐 도시가스라든지 뭐 발전해서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마 또 지금 왜 이렇게 사신다고 제가 추측을 하면 알래스카 북부의 LNG 사업, 가스 사업을 뭐 우리나라 좀 참석해달라 뭐 이런 식의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가 주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맡았을 때는 미국도 못하는 건데 왜 못할까요? 동토잖아요. 얼어붙은 땅에서 밑에 가스는 많이 매장이 돼 있는데 저 알래스카 북부에서 가스를 캐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남부에서 다 세계 수출하려면 남부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1300km까지 가스관을 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한다고, 이거 40년 전부터 해도 안 된 얘기예요. 미국이 하고 싶어도. 그 가스가 다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을 그걸 개발돼 가지고 남북까지 와가지고 저 뭐 캐나다도 하고 미국도 쓰고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다른 나라 수출하고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안 된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동토에 얼어붙은 땅에 가서 누가 작업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는 게 젊은 사람도 없고 그 가스관 묻으러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투자한 돈에 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는 거. 수십 년 동안 적자가 뻔히 보이는 사업이에요. 정말 나중에 캐사하면 싼 가스 들어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산자부에서도 뭐 정치적으로는 뭐 하고 뭐 미국 트럼프 말 듣고 뭐 좀 해주면 관세도 빨리 해결도 하면 좋겠지만 실무자는 오히려 잘못하면 실무자 잘리는 거죠. 적자 보고 하면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도 한국가스공사를 사야 될 이유로는 평생 없습니다. 보세요. 2000년도 초반부터 2008년도까지는 왜 갔습니까? 성장 시대에 중국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가스를 갖다가 개발해서 팔기만 해도 돈이 벌렸어요. 그런데 소비 시대가 들어가면서 2008년 가스는 이미 개발하려면 돈도 많이 빚어져서 이자도 내고 해야 되는데 가스값을 계속 올리는 것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가스값은 거의 일정하지. 그 다음에 이자는 많이 나가지. 그 다음에 유가도 비싸지. 남지를 잘 안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2010년부터 단 1초도 보유할 필요가 없었던 주식이에요. 내가 투자할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놓고 성장주 샀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장기로도 그렇고 단기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 큰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아, 지난번에 여기서 주식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마디로 되지도 않는 거 작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에 보물섬 작전하듯이 검증되지 않는 거 가지고 막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세요. 딱 3주예요. 딱 3주 동안만 올라갔다가 망했습니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사가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몰려가지고 또 대형 프로젝트 해서 그걸로 다 유튜브들 옮겨가지고 해서 또 다 몰리게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 보고 주식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제대로 하려면 정말 증명된 유튜버들한테 가서 하든지 이게 뭡니까? 그죠? 지금 내려왔다고 주식이 올라가요. 여기서 사가지고 있는 사람 물려 사가지고 다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팔아먹었으니까 누군가 이걸 이 정도를 팔아먹은 주식을 여기서 누군가 사가지고 올려야만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급적으로. 누가 사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LNG 알래스카 하면 적자 투성입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관심 먹으려고 내일 당장 팔고 나오시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폭락했잖아요. 미국 주식도 폭락, 우리 거 폭락했잖아요. 이럴 때 정말 구조적으로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그런 최고의 기업들이 주가도 그것도 반타작내 빠져 있는데 그런 주식을 가셔야지 왜 보유할 필요도 없는 주식을 당기고 이런 거 관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레이스 리님께서 마음 AI라는 종목을 19,500원에 15% 매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AI 관련주들이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또 AI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AI 관련주들이 한번 테마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아마 그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종목도 되게 많아요. 뭐 제가 그 아는 것만 해도 10개 이상이거든요. 아니 이게 전부 다 포함해 보면 이게 AI가 그냥 단순하게 AI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AI 의료, 그다음에 AI가 접목돼가 로봇 관련주까지 포함한다라면은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AI가 지금 중국보다 굉장히 조금 기술력이 좀 느리다고 그러거든요.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어느 기업들 이제 기업들 모임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중국의 AI로서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AI는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AI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 사업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알짜배기 회사가 어떤 거냐 이런 게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레스리님께서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올라오는데 아마 후발주자를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뭘 사지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낙폭과대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종목, 그 종목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AI를 사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지금 이제 테마가 대통령 대통령 투표가 있을 때까지 6월 3일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정책 관련주 플러스 그다음에 정치 관련주들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조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보다 지금 이거는 마음 AI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자, 코스닥 시장하고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자, 밑에 있죠. 그죠? 마음 AI도 똑같지 않습니까? 밑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죠. 여기 AI 관련주대도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추세가 형성된 종목.
오히려 이런 종목에 매매를 했었으면은 저는 그 점수를 상당히 많이 줬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매수를 했다는 게 다소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9,500원에 사셨으니까 여기서 이날 사셨거든요. 4월 14일 보니까요. 4월 14일 아니면은 어제 오늘 이 3일 여기서 3일 중에 여기서 사셨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빠지기는 빠졌는데 지금 마음이 조금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죠? 또 미국이 선물도 빠지고 있거든요. 나스닥하고 S&P 500 선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 빠지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또 개파락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 어떻게 지금 흐름이 어때요? 예, 그 종가가 저가로 끝났잖아요. 그죠? 17,920원.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때요? 가속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추가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 빠지겠죠? 그럼 내일 개파락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더 불안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왜 이 종목을 샀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죠. 그죠? 다음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아무리 강세 종목이 1등 종목이 있고 2등 종목이 있고 3등 종목이 있잖아요. 예? 3등 종목, 4등 종목 이런 꼬랑지 종목한테 가가지고 물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종목은 희망이 없어요. 대장은 1등 종목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종목들은 힘이 없습니다. 꽁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다가 1등 종목이 확 빠져버리면 그 얘네들은 2배, 3배씩 빠진단 말이에요. 더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 덤비려면 1등 종목에 덤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야인은 건드린 게 조금 아쉽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 냉정하게 판단을 해드린다면은 지금 오늘 보니까 고점에서 한 8%가 빠질 뻔해요. 그죠? 와, 지금 만약에 이틀 전에 샀다라면은 2박 3일 동안에 8% 빠져버렸고 오늘 샀으면 오늘 하루 만에 8% 빠졌습니다. 내일 개파락 떨어지죠? 그럼 10% 이상 빠져버리네요. 야, 이러면 뒤통수 진짜 아픕니다. 그냥 뜨겁죠. 그냥 막 미치고 팔딱 뜁니다. 막 사자마자 그냥 막 코피 질질 흘릴 뿐이니까. 이게 어쩝니까? 기다려야죠, 이제. 왜 기다려야 됩니까? 어차피 지금 테마는 순환을 하거든요. 그죠? 순환합니다. 그러면은 AI 관련주도 또 순환한단 말이죠. 지금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눌림 조정 받고 있잖아요. 그죠? 눌림 조정 받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가 아직 멀었어요. 보세요. 추세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음운이죠. 음운인데 돌파하다가 탁 미끄러지잖아요. 안 좋다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건드리면은 별로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월봉 봐보세요. 월봉만 보더라도 월봉이 지금 이번 달에 양봉인데 여기 5일선, 21선 여기 못 올라온 거 아닙니까? 두들겨 맞잖아요. 올라오면 탁 두들겨 맞고 올라오면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을 여기 위에서 노는 종목을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 아래에서 노는 종목을 건드릴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주목하세요.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는 종목이 월봉을 봤을 때 이 월봉이 이 아래에 있는지 내 주가가 위에 있는지 보고 매매를 하세요. 여기 위에 있으면 조금 길게 가도 되지만 이 밑에 있을 때는 단기입니다. 단기. 짧게 끊어쳐야 돼요. 매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마음의 AI 같은 경우에도 갈 자리도 별로 없는데 가서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갈 자리도 별로 없는데. 예? 매매를 하고 짧게 치고 툭툭 던지고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이 종목을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모르니까. 알면은 안 건드리겠죠. 다음번에는 절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 봐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만약에 얘가 치고 가려면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구름이 얇죠? 치고 갔어야 됩니다. 못 치고 가죠. 근데 이제 여기 가니까 구름이 두꺼워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더 못 뚫고 가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진짜로 뚫고 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 뚫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확 이 구름대를 확 치고 못 가면은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단기 고점에서는 들어가면은 시급합니다. 예?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저점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올라올 때 다음번에 여기서 올라오면은 매수가에 팔아야지.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이 추세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요. 그럼 내 매수가 못 올라가는 거래요. 그게 못 올라가고 여기서 밑으로 빠져뿐단 말이죠. 또. 그럼 이 저점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저점 밑으로 빠져보든지. 지금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 종목은 물량 줄이세요. 다음번에 또 테마가 한번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환 돌면은 물량 줄이세요. 내일 시가에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한 있잖아요. 18,000원 이상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AI 관련 쪽으로 한번 움직일 때 그때 매수가 이상 수익 구간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하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가지안님께서 안녕하세요. 포스코홀딩스 25만 5천 원 4%입니다. 4% 샀네요. 내려오면 더 사시려고요? 저는 이렇게 사는 분들한테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4% 사면 대형주잖아, 초대형주. 자신이 있으면 25만 3,500원인데 천주 사면 2억 5,350만 원에 거래도 잘 되는 분데 15만 5천이 그랬는데 천주 충분히 살 수 있죠? 100주 사도 2,500인데 아니 100억을 갖고 있더라도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100억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조 4억을 샀다 치면 엄청나게 많이 산 것 같지. 하지만 전체 100억을 내가 올릴 수 없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 비중 5% 조금 샀다가 또 다른 것도 내려오면 좀 사고 이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찔러보는 거죠. 계속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모르면 안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세상 이치입니다. 모르면 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주식 중에 확실한 게 있으면 뭐 사모으든지 아니면 정말 잘하면 기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계속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모으면 장기로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22년도 8월달에 포스코홀딩스 25만 대는 27년도 3년 뒤를 보면 3년을 들고 있는 조건을 하면 3배 정도는 사상 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2년도 여름과 22년 말에는 다음 해부터 최고의 추천을 포스코 그룹들 4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 그 다음에 포스코 부츠 이 3종목을 공격적으로 대형주니까 추천해주고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포스코 부츠엠도 40만 원 다 전량 매도 시키고 엔비디아 주식 사주고 양극재는 전혀 23년도 4월하고 6월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는 안 산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분들이 이 포스코홀딩스로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23년도 9월 달에 저 70만 원 갖다 내려오니까 60만 원 계속 사모으고 또 사모으고 물 타고 지금도 사신 분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지금도 사야 될 일 없습니다. 10만 대 제가 50만 대도 당연히 저 60만 원대 그때도 38만 원 찍을 거고 30만 원대 갔을 때는 20만 대는 당연히 가는 거 28만 원. 그 다음에 다시 10만 원대도 또 갑니다 이거. 포스코홀딩스 중국에 지금 무역 분쟁이 강화돼가지고 중국이 경기가 침체가 급격히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중국의 철강도 전부 다 남아 돌아가는데 어디다 갖다 팝니까? 아시아대 갖다 밀어내겠죠. 또 안 그래도 재고가 좀 줄라 그러다가 지금 무역 분쟁 극화되니까 철강이고 화하고 전부 다 갖다가 중국이 급격히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지금 공장이 막 돌아갑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 있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싸게 미국으로 들어갔던 전부 다 공장들 사람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화학뿐만이 철강 전부 집도 그렇고 놓을 데가 없죠. 팔 데가 없죠. 그럼 아시아로 다 밀어내겠죠. 싸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식을 사가지고 5% 사서 찝쩍찝쩍거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경기민간 전부 다 지금 다 빠졌으니까 다 전략 매도하라. 해가지고 그냥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200달러 쳐봐놨잖아. 다 사든지 아니면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거 다 사시면 돼요. 회복도 쉬워요. 그죠? 지금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 주식 포스코홀딩스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5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30년 동안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보호무역 때문에 자기들 살겠다고 그러지. 무역 관세 막 붙이지. 중국은 이미 중국도 시장에 자동차를 전부 다 전기차로 갔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세계의 3분의 1인데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세계 자동차 업체는 중국에 못 팔아요. 그죠? 그 시장 하나 잃어서 이제는 글로벌에서 중국 시장은 자기들이 벌써 반도체뿐만 모든 제품을 자기들만도 소비합니다. 이제 미국도 못 팔면 자기들은 남아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밖에 안 남는데 소비시장. 미국이 이제 문 닫아 걸고 미국은 자기들 소비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갖다 팝니까? 심각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올라가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벌겠다고 앉아서 그 노자금 다 깨먹습니다. 일본은 지수도 5배 올라가고 10년 동안 일본은 소니가 20배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국민이 돈이 많고 국채의 95%가 일본들은 국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세가 아무리 해도 얘들은 망하지 않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아베가 돈 엄청나게 푼 거 주식도 배당받기 사모았고 엄청나게 10년 사모았으니까 돈을 헬고 풀어서 그래서 주식이 아주 배당만 받고도 10배 20배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서 내수라면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 전체 심각한 거 알아야지. 지금 80만에 70만에서 25만 원 왔다고 포스코홀딩스 사 모으고 있고 뭐 합니까? 돈 잃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도 계속 보고 2차 전지, 자동차 전지 주식, 배터리 주식을 사고 모으고 있어요. 이제는 2차 전지, 자동차 전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국보다 4년이나 뒤쳐졌고 4세대 배터리 아닌 것은 관심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리튬 이야기 지금 들을 때도 아닙니다. 그냥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4% 사편 사지도 마시고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금전수님께서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 48,9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네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업체네요. 작년 매출은 11.5%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8억 적자 났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88억 흑자 났습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업체인데 우리 신천자님께서 보니까 반토막이 넘었네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차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그죠? 여기.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저점을 보면은 이쪽 저점을 여기 잠시 깼다가 여기 올라올 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죠. 그럼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니냐.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쌍바닥이냐, 짝꿍댕이냐, 이런 관점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뭔가 악재가 나온다든지 투매가 나온다든지 뭔가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조금 빠지면서 거래량 없이 주가가 조금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새로운 진바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50% 지금 반토막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팔지는 못하죠. 그죠? 못 팝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보유 관점 보유를 해야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저점이 확실한 저점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좌측에서 저점의 신호는 지금 왔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만 거래량 터지면서 딱 올려주면은 진짜 여기 이제 저점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저점이야? 아니야? 이런 갈등에 지금 쌓여 있는 구간이죠. 그죠? 여기서 거래량만 한번 빡
싹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한번 싹 들어 올려줘 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저점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면 4월 말 쪽으로 가면서부터 해가지고 저 월봉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봉이 작아지잖아요. 월봉이 캔들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캔들이 작아진다는 거는 거래량도 작고 캔들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제 저점이 다 와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버텨야 되겠죠, 그죠? 예, 조금 버티시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얼마나 강하게 올려줄지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50% 이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곧 있으면은 확실한 저점 신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가까지 갈지 이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강력하게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지 그건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요 매도 못하죠. 50% 이상 손실 났는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보유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정보입니다. 템베건님께서 필명이 좋네요. 10배, 10배짜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보로보 어제 5,230원 15% 사서 단타 치려고 했는데 고점에 물린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제가 산 금액으로 언제쯤 다시 올까요? 아님 손절해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5,230 15% 단타 치려고 어떻게 25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타 치면서. 단타 치지 마세요. 빌명은 템베가 10배짜리 10배를 보려고 하면서 단타 쳐서 얼때기 10배 봅니까? 매일매일 10%씩 벌면 뭐 걔는 가능하겠죠. 한 종목씩.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는 손실도 하니까. 자, 그러면 3,000원짜리가 단순 계산에 3,000원이에요. 그죠? 6,000원 오면 100%니까 조정받겠죠? 조정받잖아요. 이렇게. 어제 사가지고 물렸어요. 이제 물렸으니까 5,200원이니까 지금 거의 10% 물렸네. 어떻게 하지? 번전 올까요? 이제 번전 생각나는 거죠. 단타 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주봉 이제 거래 실렸습니다. 매물대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여름에 목표가는 8,000원 정도입니다. 8,700원 드리겠습니다. 8,500원 드리겠습니다. 여름까지. 8,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테마보다 AI 투자 100억, 1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과학과 기술을 이런 데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수혜입니다. 그래서 AI 단과대학도 만들고 다음 관련된 기자재 넣고 교육기자재, 교육용 하는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다 돌파해서 올라갈 거로 보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고점 돌파 시도를 한다. 자 그러면 거의 100% 나겠네요. 보유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고 그래서 그때까지 여름까지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하이 김님께서 나이백 질문하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죠,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매매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19,000원에 5%를 사셨는데 잘 사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원래 거래량이 없는 회사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회사인데 이 거래량 없는 회사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 이거를 간단하게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딱 여기가 어떻습니까? 25,000원 넘어가니까 이 25,000원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 윗골이죠, 그죠? 25,000원만 갖다 가면 뭐 또돌게 편해요. 예? 희한하죠, 그죠? 25,000원 부근만 갖다 하면은 전부 다 윗골이 닳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게 지금 25,000원만 가면은 매물 부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오늘 고점이 보니까 24,200원이네요. 그러면은 25,000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 25,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서서히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24,000원 이상 주면 땡큐인데 24,000원 이상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주봉이 장대봉 2개죠. 다음 주에는 조정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24,000원 이상 주면은 땡큐. 안 주면은 서서히 조금씩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정무 진단 마무리하고 저희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로봇주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로봇주. 그래서 로봇이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로봇을 왜 갖고 왔냐면 지금 최근에 로봇이 시세가 얼마 전에 이제 레인보우 좋았고 나머지는 유일 로봇 그다음에 지금 아까 금방 로보도 최근에 더 좋았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로봇주는 찾아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수혜주들은 좀 장기 투자를 하면 아주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23년부터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다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모든 정권방송 TV에 나오는 케이블 TV는 경제방송국 정권방송에서 AI 혁명 시대라고 명명을 해서 관련된 수혜주를 얘기해주고 하는 아카데미 하는 것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2015년도 16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주식 우리나라 그걸 30% 갖고 있지 않으면 거액자산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2016년부터는 10년간 안에 10배는 기본 나오고 100배도 나눈 주식도 나오고 그렇게 했다. 5개 종목도 100배는 두세 개 나온다. 실제로 2개가 나왔고요. 30배는 기본 올라갔습니다. 시작점에. 그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탄생될 때 그 주식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로봇이 아직 로봇이 물론 산업화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크게 보고 그런 것은 산업용 로봇이고 나머지는 아직 대중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AI 혁명 시대는 결국은 혁명의 최정점은 이 시대에 계속 단계별로 AI 혁명 시대에 이제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최고 마지막 성장 단계는 인조인간이에요. 즉 휴머노이드 로봇, 즉 사람을 대체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인조인간인데 그게 최정점입니다. 그걸 목표로 두고 모든 것을 장기 투자하는 주식을 하게 되면 실패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럼 우리가 인조인간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머릿속을 하면 머릿속은 지능이잖아요, 그죠? 그 인공지능이 이제 기계지능이고 그럼 사람의 지능, 이제 사람 지능처럼 게 요 머릿속을 장악하는 게 가장 일단은 움직이지 않다는 머릿속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제 인조인간 보면 사람이 되려면 머릿속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로봇의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23년도부터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그러죠. 공장 자동화를 그냥 산업용 로봇이 그래서 자동화시켜서 볼트도 저오고, 각자 문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동차 같으면. 그게 산업용, 이제, 그것은 공장 자동화 거의 다 되면서 반대쪽으로 공장 가면 거의 다 자동화잖아요. 사람 별로 없이. 그래서 이미 그 로봇가 다 진행돼서 실제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협동로 로봇, 우리가 협동 로봇에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아직 시몬지 안 돼. 우리가 이제 휴게소 같은 데나 이렇게 가면 로봇 커피점 있죠.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커피를 되면 자동으로 갖다 주고 합니다. 그러면 갖다 주니까 따라주죠. 바로 그게 협동 로봇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거까지는 큰 주식가로 큰 시세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협동 로봇으로는 저는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으로
그런 주식은 단 1초도 보유하지 않아요. 단기, 물론 매매할 때 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 사족 보행과 이족 보행이 이제 그런 게 로봇이 이제 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에 휴보가 나와서, 이게 진짜 사람형, 인간형 로봇이 되는 건 했는데, 그냥 어디 박물관에 있고, 완전히 투자를 안 해줘서, 그냥 사장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휴보 나왔을 때, 정말 스타트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서 생각해서 10년, 100년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해줬다면 지금 이 중국보다 앞서 있을 텐데 휴보 나오고 나서 그냥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그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사족 보행을 해서 산업화, 이제 이 앞으로 휴머노이드 2족까지가 4족을 이제 사업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실은 로봇주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완전히 뒤쳐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해줘 뭔가 또 국가에 산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뭐 지금 한참 로봇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율주행 완성되면 그다음 AI 쪽과 같이 해서 머릿속과 이제 피지컬 AI까지 해서 이게 바로 완성이 되면 이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행동하고 사람처럼 8시간 일하고 우리 애도 같이 봐주고 놀아주고 이런 인간을 대체하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우리가 자율주행 산업이 이제 기하가 먼저 됩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텐데 BYD하고 테슬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 뭐 다른데 산업이 확산되면서 다른데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 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개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휴머노이드 이 산업이 개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이게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산업 이렇게 하면서 이 2020년도 말까지 3년 초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2030년대는 저희 휴머노이드 세상이 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것은 뭐 5년 정도 10년 보면서 수혜주들은 장기 투자가 가장 좋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의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히든 카드는 이렇게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위일 로보틱스, 유진로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개 중에 저는 24년부터 뭐 이렇게 인조인가시 1탄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비디아 집중으로 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면서 9만 원대에 목표가는 이게 한 50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40만원까지.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투자자들이 잘 모르면 그러면 삼성 걸 사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건데 사람들은 10만, 20만 비싸서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올랐다 하니까 사람들 관심 있는 거. 그 전에 사놓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장기 투자를 하듯이. 보세요. 그래서 또 유일 로보틱스는 뭐 SK 오늘 하니까 막 또 7만 대 와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제는 저의 픽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제가 20만 원대부터 이제 계속 팔라고 뭐 그랬어요. 관심 갖지 마시라. 협동 로봇 세계 1등이고요. 중국 제외하고 글로벌 4등이에요. 세계 4등. 그래도 보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같이 계속 팔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협동 로봇으로는 이 협동 로봇 솔루션으로는 앞으로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산업용 협동까지 하고 그건 조금 더 발전되는 건데 아직도 적자가 많이 남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협동 로봇 인공지능을 갖다 써서 협동 로봇도 이동을 하면서 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형 협동 로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매니플레이터가 이 사업을 돼야만 좀 더 인공지능화 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언제 바로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이렇게 이동형 로봇, 자율주행형 로봇을 하면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사업까지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 기술. 자, 이래 로봇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것 무조건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몸통이 돌아다니는 건 자유롭게 됩니다. 그거는 뭐 초보 단계들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율주행 하면서 인공지능을 해서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거에 가야 되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제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게 수혜가 이제 주가가 잠깐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다. 이렇게 가야만 두산 로보틱스도 투자 매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저도 생겼고요. 자, 다음에 실적 펀더멘털 가실 거는 지금 아직도 계속 적자가 계속 심하게 있는데 하반기부터 적자폭이 좀 크게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것은 일단 협동으로서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쭉 54,000원 오늘 끝났는데 며칠 동안 올라온 것은 휴머노이드 사업을 한다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사업하고 이제 기관가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개인만 샀는데요. 개인은 로봇, 두산 로봇도 레인보우처럼 가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많이 내려와도 샀던 거잖아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제 뭐 휴머노이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기술을 확보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가 뒤쳐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 해야 되죠. 그리고 AI 시대에 또 AI 투자 시대에 또 우리나라에 또 수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매수는 눌림목에 48,000원 매수해서 목표가 67,000 정도 가면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44,000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히든 섹터를 가져온 거는 단기 추세 강세주입니다. 제가 히든 섹터를 이번 주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테마들이 이제 순환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업종을 봤을 때는 딱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업종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뭐 순환하는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단기 추세 강세 종목군들은 시장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단기 추세 강세주 같은 경우는 시장 이슈라든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눌림목 쪽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 쪽으로도 노려볼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단기 추세 강세주 쪽으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일단 단기 추세 강세 쪽이라 한다라면은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히든 종목을 본다라면은 후보군으로는 에어레인, 그 다음에 모티브 링크, ICTK, 시리빌리언, 미트박스, 온코크로스 이렇게 6종목인데요. 이 중에 이제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테마가 아닌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히든 종목은 에어레인을 뽑아봤습니다.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관련주인데요. 테마를 띠고 있죠, 그죠?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입니다. 미국이 에너지 공급 확대 공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에너지 공급 확대 공약을 했는데 취임 첫날부터 해가지고 자원개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이 알래스카 LNG입니다.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년대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00년대에도 여러 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었고요. 지금 이게 알래스카 LNG가 초기 추산 비용이 약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65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투자 대상 국가로 해가지고는 한국, 일본, 대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일본, 대만인데 제가 이 에어레인을 가지고 온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국이 지금 관세 전쟁, 미국이 그 관세를 매기면서 조금 몸살이 조금 심하게 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우리나라가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 그 한미 상호 관세의 협상 카드로서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참 괜찮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금 적자였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50% 증가를 했거든요. 81억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54%가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68억이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체 개발한 기체 분리막을 통해가지고, 질소라든지, 그 다음 메탄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이런 가스들을 고순도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펼친다라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이 종목을 매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와서 수익을 잘 챙긴 적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본다라면은 제가 이제 19,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 19,500원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그 19,500원 오면은 매수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봤을 때 약 한 18,300원 정도 이 정도 선에 여기가 매수 영역 쪽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도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대량거래 한번 터졌죠. 여기 대량거래 한번 터졌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장대봉 나올 때 말입니다. 여기 장대봉 나올 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작은데도 여기를 갖다가 이쪽 주가를 갖다 다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가던 주가가 거래량이 작은데도 확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 소화가 다 돼버린 거거든요. 물량 소화가 다 돼버렸죠. 근데 위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매물이 없잖아요. 그죠? 매물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좌측으로 보더라도 매물이 없습니다. 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주가가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작게 드는 그런 종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은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터져야 되거든요. 그럼 주가가 못 갑니다. 힘들어요. 가기가. 오히려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장대봉이 나왔을 때 눌림목 기다렸다가 다시 공략하면은 그런 종목군들은 직전 고점까지 간다든지 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든지 그런 수익의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맞기는 맞습니다. 주가와 그 다음에 거래량은 비례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려면은 거래량이 조금 작게 터지는 게 오히려 주가에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500원에서 한 18,300원 정도 이쪽 영역에 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18,000원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18,000원 이탈하게 되면요 조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8,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은 요 구간에서 잡으셔야 돼요. 18,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 저점이 얼마냐면 14,750원이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6,800원까지. 자,
18,000을 이탈하면은 손절했다가 여기서 잡으셔야 됩니다. 요 구간 16,800원까지. 여기가 제가 이 종목을 볼 때, 자 여기입니다. 이 종목을 볼 때 여기서 한번 밑으로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샀었거든요. 여기서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빠지는 바람에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한 게 한 2, 3%, 한 2%, 3%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500원에서 16,800원 돌파할 때 요거 다시 샀습니다. 다시 매매를 해가지고 요만큼 크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18,000원 이탈하면은 기다렸다가 16,500원, 16,800원 지지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이게 만약에 다시 가잖아요. 여기 조정 나올 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24,0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간다. 24,0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간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은 25,000원을 돌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4,000원부터는 수익을 조금 챙기는 쪽으로 보시되 25,000원까지 돌파하는 거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 저녁에 거액자산계열 동방사 1등주 TV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늘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